전반적인 크립토 날씨를 알려드리는 코인 웨더입니다. 오늘도 크립토 시장은 차가운 바람이 쉽게 가시지 않는 한겨울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셧다운 가능성, 여기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통과 지연 소식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잠깐 햇살이 비치는 듯 했지만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매출하기엔 여전히 부담스러운 날씨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88,000달러대에서 움직이면서 뚜렷한 반등 없이 체감 온도를 낮추는 구간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코인 역시 맑게 개기보다는 약한 반등과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웨더였습니다. 이제 시황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시장 보면 아니 트럼프 또 시작이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속된 말로 그냥 말 많은 아저씨가 쇼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쇼에 우리 돈이 직접 걸려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시장이 출렁, 또 다른 날 한마디 하면 또 출렁. 트럼프가 한마디 던질 때마다 주식, 채권, 환율, 여기다가 코인까지 전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리고 왜 하필 비트코인이 이렇게 약한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볼게요. 최근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을 하던 연방요원, RC 요원들이 민간인을 총으로 쏴서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안에서도 이거 너무 과잉 아니야? 법 집행이 아니라 폭력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얘기가 커지면서 결국엔 정치 싸움으로 번집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이유로 IC가 속한 국토안보부 예산은 못 주겠다고 나왔고요. 반대로 공화당은 그럼 예산은 그냥 한꺼번에 처리하자면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계속 맞서다 보니까 예산 협상이 멈춰섰고, 그래서 지금 정부 일부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부분 셧다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얘기, 이전 최단기간 셧다운에 이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무서운 신호, 불안 요소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와중에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리스크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또 그놈의 관세, 이제는 정말 지겹기도 한데 이 관세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죠. 캐나다를 향해 캐나다가 중국이랑 손잡으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 중국 편 들면 미국이랑 장사 못하게 하겠다, 이 정도로 좀 센 발언인데요. 캐나다 총리가 곧바로 중국과 FTA, 이 자유무역 협정 추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사실상 바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딱 트럼프식 관세쇼의 전형이죠. 먼저 겁을 주고 이 관세라는 몽둥이를 들이대고 상대가 움찔하면 그래 말 잘 들었네, 이렇게 가는 방식.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캐나다 다음으로는 이번엔 한국, 우리나라였죠.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던졌습니다. 뭘 원하는 게 있는 건지 이번엔 우리나라를 협박하는 멘트를 또 보냈는데,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변수,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주말 하락 이후에 시원하게 좀 가격적인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 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채시장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 국채랑 일본 국채부터 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국채부터 볼게요. 요즘 시장에서 제일 예민하게 보는 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빚이 많은 나라잖아요.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확 커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니 압박이니 이런 얘기를 할수록 시장은 이거 물가 자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불안이 바로 국채금리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일본 국채와 엔화인데요. 최근에 달러엔 환율이 사흘 만에 무려 6엔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153엔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시장은 미국이랑 일본이 환율 쪽에서 같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이른바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이 관측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개입하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이걸 점검해 봤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금리가 너무 올라가는 걸 막고 싶고,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가 너무 약해진 걸 막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딱 떨어져 맞는 겁니다.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면 그동안 엔화를 빌려서 투자하던 자금들이 슬슬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렵게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고, 쉽게 말하자면 위험한 자산부터 정리하는 흐름인데, 그래서 이런 국채, 환율 움직임이 나오면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 위험 자산들부터 먼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 가격보다 먼저 이 심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립토 공포와 탐욕 지수 보더라도 투심이 위축된 이 공포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느냐입니다. 뉴스는 계속 쏟아지고 가격은 방향이 없고 지금 뭐가 맞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대응하자는 건데요. 크립토 매거진 소통망 들어오시게 된다면 막연하게 무섭다, 불안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의 이 하락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반등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매일매일 좀 브리핑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단순 조정인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밀리고 있는 구간인지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점들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고요. 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 여기부터는 상방이 열릴 수 있다, 이런 트레이더들의 관점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는 구간,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타점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소통망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보시면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우측에 문의하기 버튼 누르시고 소통방 참여 원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요즘 같은 힘든 장 같이 한번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면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 어디로 쏠리죠? 지금 좀 위험한데 일단 안전한 데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돈이 이동하는 방향은 거의 정해져 있죠. 바로 금! 실제로 요즘 시장을 보면 금 가격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스당 5,100달러 돌파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주말 하락 이후에 시원하게 좀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불안할수록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불안이 극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좀 뒤로 밀리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금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위험자산 쪽에 더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을 대하는 시선이고 그래서 가격 회복이 조금 더딘 이유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지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시장의 난이도가 참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크립토 매거진과 함께 답답하고 이런 어려운 시장 같이 한번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